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43회 FAT 2급 A형. 자, 이론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자, 저런 이론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끝부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자, 1번 거래처에 뭘 지급을 했대요. 그쵸?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을 했다. 자, 2번에 보시면 채용하기로 하다. 상품이 소실되었다.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답이 보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2번 문제가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유인즉슨 회계상 거래 그랬는데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한번 볼까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자, 첫 번째 주제도 모르고 계약하자고 보, 채, 교까지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는 뭐다? 주문하다, 주문하다, 제공하다, 제공하다, 계약하다, 약속하다, 보관하다, 채용하다, 교환하다 해서요.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어떤 증감의 변화가 없는 것들은 일단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같이 계약금 100만 원을 거래처에 지급한 거, 그쵸?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으면은 이러한 것들은 선급금이니까 자산이라고 하는 게 증가가 되고 뭐 현금이 나갔든 보통 예금 통장에서 나갔든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 것들은 자, 회계상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채용하다. 채용하다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2번으로 보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의의 및 작성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 재무상태표는 벌써 일정 시점. 맞습니다. 일정 시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서 1월 1일 시점이면 기초재무상태표, 12월 31일 시점이면 기말재무상태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정확한 설명이지요. 자, 2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하는 1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 기업에서 벌어들인 즉 경영 성과 얼마를 벌었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오케이, 맞습니다. 3번이 틀렸군요.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현금화하기 쉬운 것부터 배치를 한다. 그런 걸 유동성이 높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고, 그렇죠. 퉁치지 말라고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자,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자, 기초에다가 단기매입 더해서요. 단기매입 더해서 누굴 뺀다? 기말을 뺀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바로 뭐다? 매출원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이때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운임이 있다면 운임은 뭐 한다? 더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세 가지 빼는 애들 있죠? 자, 매입하고 관련해 갖고 매입 시 매입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애누리 그거보다는 환출. 매입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환출했거나 매입했는데 자, 값을 깎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제품에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고 매입했는데 나중에 가고서 빨리 자, 갚게 되면은 일정 금액 할인해 준다고 하는 매입 할인이 있을 때 이 세 가지는 자, 빼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더해야 될 것은 뭐고, 자, 기초상품, 운임 이런 것들은 더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자, 이 매입 총액도 더해 주셔야 되겠다. 이거죠. 고로 이제 묶어볼까요? 묶어주셔야 될 것들이 지금 요만큼은 더해 주셔야 되겠고요. 요만큼은 더해 주시고, 그 다음 빼야 되는 애들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자,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기를 쓰셔갖고 여기 65만 원에서 23만 원을 빼는 거예요. 65만 원에서 23만 원을 빼자. 65만 원 빼기 23만 원은 짠! 답은 42만 원 되겠습니다. 42만 원. 2번. 오케이, 2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 중 도소 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의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뜻 생각하실 때, 자, 영업의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자 수익, 단기매매 증권, 잡이익 이런 것들이 영업 외죠. 자, 미수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벌써 자산이에요. 미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본 건 수익을 물어봤는데 여기 끝에 미수 수익 설적 이거 넣어가지고 잠정이죠. 3번은 자산이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의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단기 대여금 100만원 회수 불능됐습니다. 대손 처리하고자 합니다. 자,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이 단기 대여금 100만원. 자, 이러한 것을 대비해갖고 자, 단기 대여금에 대한 충당금 80만원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2번과 같이 대손 충당금. 그쵸? 그렇게 하고 4번처럼 대손 충당금.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는데 딱 보여지네요. 답이. 나머지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넣으셔야 되죠. 단기 대여금은 영업활동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800번대가 아니라 900번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딱 봐도 이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매입 과정에서의 운임이라든가 딱 한 번만 내는 취득세라든가 취득하고 관련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취득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자동차세는 어때요? 이거는 매년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되겠어요. 자, 7번 되겠습니다. 7번. 다음 회계처리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건물 5천만원짜리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원. 자, 회계상사에 4,500의 매각하고 어음을 수령했다. 자, 이런 문제는 참 좋은 문제예요. 자, 어음이 등장했다는 것은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으럼 나왔던 문제들은 다 틀린 것이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틀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벌써 이 부분에서도 자, 답은 4번이네요. 4번. 왜 그렇습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지를 않았어요. 2번하고 이제 4번 중에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순서를 보시면 제일 먼저 1번 해주셔야 될 게 뭐다? 이렇게 건물 빼시는 거죠. 건물.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주셔야 될 게 자, 감가상각 누계액 이거 빼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것부터. 그렇게 하고 이제는 돈 받는 거 4,500만원 어음 받는데 어음은 상거래에서나 받으러음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이거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 잡아주셔야 되죠. 고로 이익이 500만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 500만원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입니다. 8번. 자, 재고자산 단가 평가 방법 중에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크게 나타나는 순서를 알란 것 됐습니다. 자, 이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고자산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선, 이, 총, 후 해가지고 선입선출법,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단기순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누구다? 이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본 것은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크게 나타나는 거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방법이 바로 단기순이익을 크게 표시하는 방법이고 결과적으로 단기순이익은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된다? 자, 매출에서 자, 원가를 빼셔갖고 매출 원가를 빼셔갖고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이때 매출 총이익은 결과적으로 누구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단기순이익으로 바로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이익인지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매출 원가 구하실 때 이때 공식이 기초에다가 매입 더해서 누굴 뺀다? 기말을 뺀다 이거거든요. 고로 이 나와 있는 기말 재고가 크면 자, 누구도 커요? 이익이 큰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총 이익이 크면 누구도 크다? 단기순이익도 커요. 고로 얘네들은 다 친구 관계, 친구죠. 근데 누구만 따가 된다? 매출 원가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 선입총후, 즉 단기순이익을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게 해주는 방법이 선입선출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기말 이 부분도 선입총후 이렇게 지금 해서 답은 요게 되겠습니다. 선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 자, 답이 조금 보여버렸어요.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선입총후 단기순이익을 가장 물가가 상승했을 때 크게 표시를 해주는 방법이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설명하는 회계의 기본 과정은 무엇이냐?
자,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 벌써 여기서 답 나왔어요. 기업과 누구는, 소유주는 별도로 기업도 하나에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 2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군요. 기업 실체의 과정입니다.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인 존재로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 2번입니다. 자,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단기매매증권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그랬습니다. 취득원가가요. 앞에 여기가 언뜻 보면 함정이 있어요. 이 단기매매증권은 이 수수료하고 별도입니다. 별도. 하도 요즘에 초단타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그냥 수수료 비용 잡아버리는 것이고요. 여기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 부분은 1000주 곱하기 12,000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여기 액면은 철저하게 무시하셔야 됩니다. 고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됐죠? 자, 11번. 다음은 개인 기업인 항공상사 회계부서 직원 간의 대화입니다. 가에 들어갈 개정 과목. 이대리! 이 회사. 자, 이대리 회사에서 지급한 사장님 자녀의 대학 등록금 어떻게 처리했나요? 네, 사장님 개인적 사용 금액은 인출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인출금 2번 되겠습니다. 2번. 야, 시대 반영 잘했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자, 2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의 손익계산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벌써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결국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모품비, 830번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833 광고선전비, 그룹하고 여기 경상연구개발비잖아요. 개발비 자체는 무형자산이지만 앞에 경상, 연구 이게 붙었어요.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들은 자 자주 일어나는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로 이자 비용만 영업 외의 비용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가야죠. 다음은 항공상사의 보험료 관련 내용입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9월 1일자 보험료 12개월분 24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보험료 잡았어요. 자, 12월 31일 자 가기 전에 자 9월 자 1일자 분기를 보시면은 차변에 보험료를 잡았다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됐는데 오늘 2020년도 12월 31일자에 대변 쪽으로 이제 보험료를 빼고 차변에 선급비용 이렇게 지금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선급비용.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손익계산서의 보험료가 얼마가 될 것이냐 그랬기 때문에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이게 지금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것만 올해 거거든요. 그러면 240만원 나누기 12달 하시면 20만원 이렇게 한 달에 20만원이죠. 그러고 넉 달 해갖고 가음액은 80만원 해서 뭐 답이 1번이죠. 1번. 지금 이번 연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의 목적에 관한 대화입니다.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학생을 모두 골라보라 그랬어요. 자,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적용해. 그래, 맞아. 제니는 맞아요. 정국이. 회계정보 이용자는 내부정보 이용자와 외부정보 이용자로 구분되지. 그렇죠. 내부도 정보 이용자가 있을 수 있고요. 경영자나 종업원이나 외부도 있겠죠.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관들이 될 수가 있겠고 흥미 내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자로 한정하고 있어. 벌써 이게 틀렸네요. 경영자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해당이 되고 하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 중에 하나인 정부기관은 세금 부과를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받죠. 흥민이가 틀렸으니까요. 맞는 학생을 골라보라 그랬으니까 제니, 정국이, 연아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에서 나타나는 대변의 거래 요소로 옳은 것은 단기대여금 5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15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자,
자, 옳은 것 찾으라 그랬네요. 대변에 분계를 한번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단기 대여금 500과 이자 보통 예금 차변에 500만큼 하고 이자까지 합쳐갖고 이렇게 받았대요. 그렇게 하고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 이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500. 그리고 여기는 이자 수익.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단기 대여금이라는 건 자산이 감소한 거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이번 문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